안녕하세요. 스타트바디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 기경중요 살기 중급 이상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쩌면 이 두 문제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. 잘못하면 왼쪽 위에 자산기에 있는 한 문제만으로도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자산기에 있는 문제는 제가 이 기경중요 문제가 약 500여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거의 넘버원으로 꼽을 정도로 아주 멋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훨씬 멋있는 맥점이나 모양이 예쁜 것들도 많은데 실전에 자주 나올 수 있는 형태고요. 이 자체로도 서너 개의 사화를 동시에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.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? 흙이 먼저 사는 거겠죠? 예.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실전에 나왔다고 치면 기원에서 혹은 이제 바둑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좀 두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렇게 칸을 넓히는 겁니다. 바둑에서는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감각을 일감이라고 하거든요. 일감으로 여기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보았을 때 여기도 오는 거 아니야? 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어요. 이렇게 두면은 흙은 그냥 살지 못하고 폐가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선수가 이렇게 두면 아무 영향이 없죠. 그냥 자체로 집 모양을 나고 삽니다. 치중을라도 집을 두 군데로만 나눠주면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살아버리죠. 단수치고 연결하고 두 집 나고 삽니다. 그래서 이럴 일은 없겠지만 백선수가 이렇게 나가고 맞고 이렇게 단수치고 이거 딸 때 먹여치고 해서 흙이 잡히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. 나가면 그냥 따라 나가면 됩니다. 그러면은 백 선수가 이렇게 아무리 나가도 여기 둘 수가 없죠. 또 이렇게 두어도 그냥 잡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흙은 두 집을 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두면은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건 생각도 안 합니다. 원래 다들. 그러면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위협을 받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쪽을 공격하죠. 당장 안 두면은 단수쳐서 한 점이 잡히니까 이거는 이제 흙을 공격하는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여기서 흙 선수가 덥석 호구 쳤다가는 단수쳐서 이제 패가 되겠죠. 그리고 치중하는 수도 있겠는데요. 치중하는 건 이제 이렇게 놓아서 이거는 이제 살 수가 있겠네요. 자, 어쨌든 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격하는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건 따지지 않고요. 일단 자체로 이 칸을 줄이는 걸 안 좋고 흙으로서의 최선은 칸을 넓히는 겁니다.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초급 사활 변해서의 사활에서 이거 공부를 했었거든요. 백이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. 막으면 흙이 일선을 뻗어서 이 형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머리 빗는 참빗 모양을 이제 본따서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머리빗 모양 그리고 6칸이 있다 그래서 빗 육골이라고 불렀었어요. 저는 이제 예전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머리빗 6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곤 했었는데 어쨌든 변에서 이런 6칸이 나면 살아 있는 거죠. 공격하면 반대쪽에 놓기만 하면은 그냥 삽니다. 백인호는 반대편에 놓으면 두진하고 살았죠. 여기서 이제 백 선수가 이렇게 막는 게 실수였기 때문이에요. 자, 그럼 백은 여기서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이거 어디 놓으면은 최고의 공격법일까 하는 건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선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좋은 공격법이에요. 흙이 연결하면은 이제 집 나는 곳을 놓는 순간 이 흙은 자체로 살 수가 없죠. 칸을 넓히려고 하더라도 급수에 놓게 되면 안에 나쁜 형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둘러싼 흙도 나쁜 음식 먹고 체하는 것처럼 잡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흙의 최선의 응수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. 이렇게 붙이는 거고요. 단수를 칠 때 연결하면 잡혀요. 단수 치고 연결하고 단수 치면 딸 때 가운데 치중하면 잡히죠. 여기서 흙은 아까 정답이 뭐라 그랬었죠? 이 형태는 패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받고 따면은 다른데 큰데 겁주고 백이 그 근처에 혹시 받으면 다시 따서 이 패를 이기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
흙이 잘 붙였어요. 다음 칠 때 이거를 뒤에서 돌려친다고 폼 잡는다고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. 딸 때 뒤에 다음 치면은 야, 연계는 다 잡히잖아 하는데 다 잡히죠. 그런데 흙이 잡히죠. 네 개를 잡고도 치중을 하면 흙이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최선의 수는 다음 칠 때 패를 해야 된다.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면요. 백선수가 만약에 막으면 뻗어서 살아있는 형태고, 그러니까 백은 막으면 안 되고요. 최선의 공격법은 이선에 붙이고 훅도 붙이고 젖힐 때 패가 쌍방 최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백 선수가 제가 이 문제가 이제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문제인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좋은 또 이제 사활 문제에 해당이 되거든요. 이럴 땐 또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. 흑 선수가 받는 방법이 이제 살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. 바로 이렇게 일선에서 오고 치는 겁니다. 이선에서 오고 치면 이렇게 나가는 순간 또 잡혀요. 막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들어만 가도 이 세 개를 잡는다고 흙이 사는 게 아니죠. 흙이 나중에 땄을 때 치중하면 잡히기 때문에 잡힙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살 수가 있어요. 끄는 건 안 되겠죠. 담으셔서 집 나는 것을 없애야 되는데 흙도 여기까지 잘 두어놓고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잡히죠. 여기는 어차피 백이 끊더라도 흙이 뒤에서 단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끊어지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 나머지 집을 하나 만들고요.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되는데 아 이거 폐에 걸렸네 라고서는 이렇게 뭐 연결하거나 하면은 이제는 이거 진짜 폐가 걸리겠죠. 이거는 그런데 저희가 이 얼마 전에 자충을 이용한 사활을 공부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잘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단수 치고 딸 때 뒤에서 단수 치면 흙이 연결을 못하죠.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. 이제 본래 문제 들어가서 제가 아름다운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1번으로 칸을 넓히는 것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바로 정답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. 신기하죠. 백 선수는 두 가지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2선에서 공격하는 게 있고요. 하나는 1선에서 젖힐 수가 있겠네요.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이 선에서 공격하는 거는 이제 초급 사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비슷한 걸 풀어보셨어요. 1선을 뻗으면 안 됩니다. 비맞뛰기 하면 자 다시 한번 2선에서 1선으로 눈목자로 가면 이것을 비맞뛰기라고 하고 이돌 둘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자체로 흙이 잡히니까 흙은 이제 이쪽 안에서 눈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 둘러 나는 곳이 바로 일선 호구입니다. 젖히면 한 집 났고요. 들어가면 막아서 두 집 나고 삽니다. 백 선수가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죠.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. 여기 연결되는 곳에 놓으면 이 세모가 가짜 집이 돼서 잡히죠. 그래서 바로 이렇게 치받아야 되고요. 다행히 여기 공배 하나가 비어 있어서 여기 사는 겁니다. 이게 여기 흙들이 있었다면 백 선수가 이렇게 공격해서 잡혀요. 여기 들어가면 따버리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래도 사는군요. 이렇게 놓으면 단쳐가지고 잡을 수가 있네요. 지금 다행입니다. 정말 백으로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구치고요. 백 선수가 만약 오면 이렇게 두고요. 이건 잡히니까 백 선수가 바깥에서 둘 때 살 수가 있겠네요. 자,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쉽게 사니까 백 선수는 자, 이렇게 오면은 죄송합니다.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산대랬죠. 자, 이제 그래서 이쪽 공격하는 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 잘 둬야 돼요. 이때 바로 칸을 넓히는 게 아주 멋진 수입니다. 그러면은 백 선수가 젖히는데 이게 정말 저 처음 이 문제 보고 놀랐어요. 처음에 저도 실력이 그래도 나름 이거 봤을 때가 기원 4급 정도.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뭐 인터넷으로 한 뭐 3단? 4단? 3단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이때 이 문제를 못 풀었었거든요. 아주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지?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 잡히거든요. 치중을 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칸이 못 잡히니까 이렇게 처음에 1번 나가고 백 선수가
이제 두고 이렇게 두는 데까지 보고 해답을 보면서도요. 이렇게 둘 때, 여기 넣었을 때 이거 어떻게 살지 이랬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고 치는 게 아주 멋진 수였던 겁니다. 자, 일단 치중을 오면은 여길 막아서 살 수가 있습니다. 연결하면 단치고 세 개 연결하면 다 따니까 이쪽 연결해야 되는데 따고 됐다도 막으면 살았죠. 이쪽은 뭐 아래는 당연히 한 집 있으니까. 그래서 치중은 너무 쉬웠죠. 이렇게 하는 거는 예, 자, 치중을 이렇게 해서 사는 건지 알겠는데 이쪽 치중도 알 수 있어요. 이렇게 넣으면 살거든요. 여기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길 뭐 놓아도 이렇게 막으면 되니까 이것도 살아요. 근데 제가 이제 했던 건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담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였었어요. 이렇게 담칠 때 덥석 막으면은 이게 따거든요. 따면은 여기를 이렇게 놓을 때 막으면은 따면 패가 되죠. 그렇다고 됐다면 치중으로 잡힙니다. 이거 어떻게 살지? 이런 거죠. 이렇게 놓아도, 이거, 참, 이렇게 연결해도 치중으로 하면 잡혀요. 근데 여기서 바로 단수 거들떠보지도 않고, 이렇게 호구 때 산진 나는 형태가 있었어요. 이걸로 살게 됩니다.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. 따면 그때 가서 놓으면 두 집 나죠. 이 두 점을 버리고 산다는 거는 그 당시 제 실력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거였죠. 그럼 이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아주 유명한 문제고요.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선 두고 2선에 나가고요. 막을 때 그때 칸을 넓히고 칠 때 이렇게가 아니라 2선을 붙이고 단수를 칠 때 거들떠보지도 말고 이렇게 한 집을 나면 살 수가 있다. 자, 그럼 이쪽에 막으면 이걸 따는 거는 이렇게 나가서 집을 나니까 그럼 이쪽에서 막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. 그냥 이어도 뭐 살죠. 이렇게 놓으면 단쳐가지고 촉촉 쓰니까 또 이제 또 약간 약하신 분들은 덥석 이거 두 점 버리고 살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해도 살긴 삽니다. 딸 때 다시 따도 살죠. 그래도 가능하면은 조금 더 크게 사는 게 좋긴 하겠네요. 그렇죠? 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보시면 이제 놓고 딸 때 이렇게 두는 것이 쌍방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우하기 문제 한 문제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렀네요. 우하기 문제는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